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성지가 좋다. 이스라엘 평야 북쪽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파의 땅에 둘러싸인 곳, 바로 스불론 지파의 땅인데요. 작고 아담한 성읍들이 모인 곳 같지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부터 땅속 거대한 요새를 품고 있는 스불론 지파의 땅. 성읍 곳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이야기들.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함께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의 현장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현지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이제 드디어 럭다운이 풀리고 또 백신도 맞고 홀가분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은 또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염려하던 그에서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이 한해서 해외여행 자가격리도 면제하고 네. 또 식당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정책 때문에 좀 들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박사님도 한국에서는 연일 화제셨어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국 1위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나이에 맞춰서 맞았는데 이게 또 아들 헌재하고 유정이가 20대인데 맞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군 복무 중에 있어서 우리 가족이 한 주 내에 다 맞게 돼가지고요. 백신이 핫 이슈가 되면서 일가족이 다 맞기는 아마 세계 최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한국에 정말 많은 언론과 방송들이 그 반응이라든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말하게 됐어요. 네, 덕분에 저희도 또 정보를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평야를 이렇게 보면 반 동쪽은 이사갈 지파고요. 그리고 반 서쪽은 스불론 지파인데 이제 스불론 지파를 이제 한 3-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스불론 땅을 찾아서 시작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나사렛은 여호수아의 스불론 지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나사렛에서부터 가드 헤벨을 지나 림몬 한나돈까지를 이 스불론 지파의 이 동쪽 경계라고 해서 일단 이제 나사렛에서 한밤을 묵으면서 밤에 이제 시내를 한번 이렇게 나가봤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는 일찍 통금이 이제 되기 때문에 아주 한산한 그러한 것이고, 조금 전에 이제 나사렛 수태교주 교회를 지나서 이 회당까지 한번 가봤고요. 밤에 이제 시내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바로 지금 이 집은 감자만 전문적으로 요리를 합니다. 이 감자에 갈라서 갖은 양념과 재료를 넣고 섞어서 만드는 건데 줄을 서야나 먹을 수 있는 최고 인기 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보시죠. 하나에 거의 600g에서 1kg까지 나가는 큰 감자를 이렇게 이제 오븐에 이게 몇 시간을 이게 이 화덕에 넣고 익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익을 때까지 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 주인이 자부심이 있어요. 보시죠. 성지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큰 감자를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잘 익은 감자를 완전히 이제 그 안쪽을 이렇게 그 거의 필레를 만들듯이요. 이 다양한 소스를 넣는데 이 맛은 소스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자 하게 되면 그냥 쪄서 먹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온갖 이제 양념 소스 또 이제 크림 소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골고루 넣는데 제가 조금 더 늦은 시간에 갔더니 아주 굉장히 그날치에 보시죠. 뭐 버섯 또 올리브 또 다양한 그 콘서트 시작을 해서 이것 자체가 한 끼가 되는데 이게 이제 명물이라 맛집이라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나사렛에 가시게 되면은 이 큰 대로가의 맛집 감자집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한밤을 보내고 드디어 스불론 지파의 이 답자를 시작을 하면서 나사렛에서 처음으로 지나가면서 본 곳이 가드 헤벨. 이 가드 헤벨 하게 되면 사실 요나 선지자의 고향 아미떼의 아들 저는 요나의 지금 고향이죠. 나사렛에서 이 가나로 가는 길가에 저 앞에 보이는 저 마을이 요나 선지자의 고향 가드 네. 헤벨. 여호수아서 19장 13절에 보면 이 스불론 자손의 이 동쪽 경계 성읍으로 가드 헤벨을 언급합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스불론 지파의 동쪽 경계를 따라서 이제 가드 헤벨을 지나서 림몬 그리고 이 한나동까지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가드 헤벨은 여러 차례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이 가드 헤벨은 우리가 나사렛과 이 가나를 오가면서 꼭 지났던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 길이 멀어서 우리가 이제 림몬까지 가게 되는데 이 오늘날 성경의 지명이 그대로 성읍으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들을 중심으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마나라고 하는 이 표지판의 맨 아래 루마나가 오늘날의 림몬입니다. 보통 우리는 저는 지금 현대의 로메나라고 하는 네. 아랍 마을로 가는데요. 이 로메나가 바로 이 성경 지명의 림몬입니다. 그렇죠. 림몬은 이 네토파 골짜기를 건넜으면 납달리 경계가 되는 그렇죠. 곳이죠. 갑니다. 네, 어쨌든 이 루메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 때의 스불론 지파의 이 납달리를 접한 경계의 성읍으로 소개된 림몬이 있어요. 제가 서 있는 이 뒤쪽으로 쫙 펼쳐진 이 거대한 골짜기가 벳 네토파. 네, 이 네토파 골짜기는 북쪽의 납달리와 남쪽의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가드 헤벨을 지나서 도착한 저 앞에 보이는 저 마을이 림몬 드디어 성읍에 림몬으로 와 있습니다. 갑니다. 예, 아주 마을이 아담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앞에 보이는 이 언급됐었으니까요. 마을이 스불론 지파의 이 납달리와 경계에 있는 성읍 림몬입니다. 림몬. 현재 루메나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곳인데 아주 아담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가나를 지나서 큰 길을 만나서 오른쪽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직진으로 불과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이렇게 아주 전통 있는 그도 그럴 것인지 앞에 보이는 이 벳 네토파 골짜기가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일찍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았던 것 같고요. 뭐 성지는 참 이 특히 봄에 이 겨울 우기철 되면서부터는 많은 꽃이 지금 제가 피잖아요. 앉아 있는 곳은 림몬.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 네아가 요 림몬 인근에 있는 그렇죠. 성읍이고요. 그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이 바로 저쪽 이 북쪽 납달리 지파와의 경계에 있는 성읍입니다. 네. 이 네아는 이제 벤 네토파 골짜기 안에 한 성읍의 터로 추정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이 루메나라고 하는 림몬이 실질적으로 수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읍이었고요. 이게 아람 마을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아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솟아오른 동네 한 위에 이렇게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동네를 참 관통을 해봤는데요. 림몬이 아주 자그마한 아담한 마을이고, 네. 이 마을 바로 옆 동쪽에 또 이렇게 마을 묘지가 있어요. 의자들이 정갈하게 있는 걸 보니까 이 마을에 이 상이 나면 예, 그렇죠. 이렇게 잘 장례를 모시고 이렇게 여기에 매장하는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수천 년 내려온 마을이고 자그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가족 같은 이 있는 느낌을 무덤들의 받았고요. 특징을 보면 이렇게 위에 이 무덤 위에 정원처럼 꾸며놔서 이렇게 정원수 돌들을 깔아놓기도 네. 하고 또 이렇게 꽃을 놓네요. 그러니까 땅에 묻히더라도 무덤의 위는 이렇게 열려 있어서 작은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림몬의 마을에서 이 무덤의 역사가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요. 우연찮게 본 곳이 바로 이게 히브리어 묘비가 있고요. 나이가 이게 이제 짜바하가나 레이스라 네, 해가지고 짜바 이스라엘 하가나 IDF거든요. כן, 에이크야 콜리엇 יש חיילים, הם בצבא, 겐 아발 아라비 ערבים, יש הרבה ערבים בצבא. 제 슈타핌 제 하베림 토빔 כן, ברוך השם. 예, 이게 보시죠. 아랍인인데 겐 이스라엘 군의 자녀들을 에이제 입대를 샤나 시켜서 니플로 זה נפל 68. 네. 아 아카레 시슈타냐밈 כן, 68. 오 그러니까 이 겐 전쟁의 역사를 보면 뭐 독립전쟁, 71. 또 6.1 전쟁, 오. 또 73년 용 키프르 전쟁. יש עוד חיילים.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예후디 군에 배 아라비 편입된 아랍인들은 하베림 하베림 חברים, 네, כן, 이제 보시죠. 네. 메시안 תורמים למדינה והכל. 와 그러니까 בתוך 아랍인이고 מדינה. 또 유대인과 이게 대결할 수도 있는 민족 간의 이런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일단 자녀들이 나오면 18, 19세가 되면 군대에 입대해서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지내는 림몬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벤 네토파 골짜기를 건너서 이제 한나돈까지 가는데, 제가 이게 이제 지도상으로는 이 계곡 골짜기만 건너면 이게 간단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던 중에 일단은 뭐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다엘 골짜기 이- 강을 만났거든요. 작은 개울이 바로 이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언급된 네. 이 골짜기인데요. 여호수아서 19장 14절에 보면 이제 림몬을 지나서요.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강이 네. 이 입다엘 골짜기가 연결이 되면서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 입다엘 골짜기 자체가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경계가 되는 정말 강입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서면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이름을 갖고 있던 이 계곡, 골짜기 또는 이 성읍들이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성경은 놀라운 역사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게 아마 여름에는 아직 거뜬했을 길인데, 이거를 몇 개를 개울을 지나면서 점점 한나돈, 이게 목표잖아요. 한나돈이 가까우면 가까워올수록
길이 이게 정말 세상만으로 장난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면서 겨울철에 뿌리 이제 보리와 이게 밀을 드넓은 평화를 보면서 기분도 좋았다. 저 앞에 요것이 한나돈 아닙니까? 다 왔어요. 이제 불과 한 5분이면은 한나돈을 가는데 이게 보시죠. 이게 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차로 한번 밖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 문까지 물이 차오고, 결국은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2시간 동안을 헤매다가 이 골짜기를 이리 가면 이게 길이 길어가지고 간단한 개울인데도 결국은 넘지 못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큰 길로 나와서 이렇게 한라돈까지 다시 이제 반대편에서 도착을 했고요. 정말 그 드디어 과정을 찍었다라면 하는 한라돈.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도착을 했고요. 저쪽 림몬에서 이 평야를 건너가는 길이 있어서 갔다가 네. 결국은 돌고 돌았다가 참만 빠졌다가 겨우 다시 이렇게 돌아서 왔습니다. 정말 이 12지파의 탐사를 떠나면서 가장 난해했던 코스고, 정말 그 긴장이 있었던 그 바로 부분이 이제 스불론 첫 지파의 첫 편인데요. 자, 요것이 이제 그 유명한 한나돈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성경 말씀에서 드리고 있던 것처럼 정말 그 여호수아서의 스불론 지파에게 할당된 그 유명한 성읍 한나돈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발굴을 통해서 이제 한나돈의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 자리라든지 많은 것들을, 자, 밖에를 보시죠. 이제 아주 정말 치열했던 이 벤데토파 골짜기에서의 사투를 끝내고 이제 한나돈에 와서 점심이? 이게 2시쯤 됐어요. 늦은 점심을. 남편이 스태미나가 나가서 우리가 이제 지난밤에 나사렛에서 자면서 정육점에서 고기 1kg 샀어요. 저는 지금 한나돈 그 텔 위에 있고요. 지금 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골짜기가 벳 넵토파 골짜기고요. 지금 보이는 저 건너편에 네. 림몬 저쪽이 이제 방문했었죠. 그 림몬이죠. 림몬에서 한나돈을 거쳐서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토파 골짜기에서 저쪽으로 흘러가는, 조금 전에 본 이 입다엘 골짜기가 저렇게 이제 네. 흘러서 지중해로 가면서 아셀 지파와 이 스불론 지파의 경계를 그렇죠. 만들고요. 네, 하여튼 겨울철에는 절대 벤 네토파 골짜기로 들어가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요것이 이제 한나돈의 정상 고고학 유적지의 모습을 있고요. 이곳에 이제 아주 유명한 십자군 시대 때의 요새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가 봤고요. 이 한나돈의 전체 이 텔의 규모를 보면 결코 작지 네. 않은 성읍이 한나돈이었다는 것이고요. 기록을 보면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네. 조금 전에 림몬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 군사 및 무역로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나돈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했고, 고대의 텔 아마르나 문서나 또 디글랏 빌레셀의 문서, 그 다음에 이 시사계 그 가나안의 성읍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꼭 거죠. 들어왔던 곳이 한나돈입니다. 네, 이 겉에서 보기에는 이곳에 이러한 유적지가 있으리라고 상상이 안 되지만 이 바로 입구를 찾아만 들어가면 이게 입구부터 아주 심상치 지금 않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돌에 이 규모 보세요. 이렇게 딱 잘 다듬어진 이 돌로 안으로 들어오면 이 보시죠. 네, 이 길이도 길이지만 이 또 남쪽으로 난 문을 보면 이거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거대합니다. 이 규모가 큰 이 한나돈의 건물의 모습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 남쪽 정도쯤 입구인 되면 셈이죠. 한나돈의 규모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아우 정말 이 땅
붙여 있는 이 안쪽에 이거 보세요. 이게 거대한 예. 요새가 있었고요. 이렇게 2중, 네. 3중으로 아치로 문이 되어 있고 이 돌에 다듬은 수준과 이 정교함이 네. 이 도시가 보통 도시가 아니었고 발굴을 하면 엄청난 세계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면서 지금의 이 건물은 800여 년 전 십자군 시대 때의 이 한라돈의 그만큼 전략적인 위치에 세워진 십자군의 요새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정말 굉장히 역사에 깊은 이제 800년 또 로마 헬라 시대 때 2000년 전 그리고 이미 이 다윗 시대 때 이전에 이미 이곳의 위치가 이 아시리아나 애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했던 성읍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한라돈을 보면서 저 건너편의 림몬을 보시고 바로 벤 네토파 골짜기가 거대한 골짜기이면서 이것이 이제 군사 및 무역로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가나와 나사렛도 또 스불론 땅이었는데 왜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특히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진 마을이고요. 이미 네. 그거보다 한 천수백 년 전에 여호수아 당시 때는 정말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작았든지 없었든지 아마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나돈이 큰 요새 같던데 또 중요한 성읍이었나 봐요. 맞아요. 오늘 이제 보셨던 베이트 에멕이 이렇게 그 지중해 쪽에서부터 갈릴리 쪽으로 마치 그 이스라엘 평야처럼 북쪽의 그 평야가 이렇게 통로가 되면서 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군사로 또는 이 무역로로 이렇게 있었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한나돈은 고대로부터 이렇게 요새화됐고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그 3세의 기록에도 한나돈이 나올 정도로 네. 고대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계속해서 이제 스불론 지파의 땅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다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음에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베들레헴 하게 되면은 네. 흔히들 예루살렘 인근 유대 땅의 베들레헴을 생각하는데 갈릴리에도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